안녕하세요 여러분, 골든서퍼 임정멘토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제가 신법 위주로 좀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특히 우리가 매매를 쉬어야 할 때, 어떤 때 우리가 쉬어야지 오히려 수익이 날 수 있고 더 투자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알려드릴 거고요. 자,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쉬는 게 투자다. 자, 오히려 매매를 잠깐 며칠 쉬고 휴식을 취하고 머리를 식혀야만 내가 했던 실수들과 보이지 않던 것들이 보이게 된다라고 저는 이제 한번 정리를 해봤고요. 이게 저도 이제 매매를 하다 보면은 진짜 어떤 날에 막 흔들어대는 장에 저도 당할 때도 있어요. 이 시장은 진짜 어떤 장이 나올지는 그 상황은 그 시점에서 모르거든요. 지나보면은 별거 아닌데, 그죠? 지나보면 별것도 아닌데, 아, 그때 내가 왜 그랬을까? 이렇게 막 사람들이 한탄하고 후회하고 그런 상황이 꽤 많이 나옵니다. 자, 그런데 그럴 때일수록 사람들이 무작정 무리하게 매매를 하잖아요. 그러면 오히려 매매가 꼬이고 오히려 손실이 나버릴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오히려 쉰다 생각하고 며칠이라도 여러분들께서 매매를 접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자, 용기로 두려움을 극복해야 된다. 자, 용기로 두려움을 극복을 해야 되는데 뭔 소린가? 즉 내가 용기가 두려움보다 더 비율이 높다면 내 심리적으로 그럼 당연히 극복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용기보다 두려움이 크다 그러면은 그날 장세 대응은 망해버릴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아침에 눈을 떴는데 와, 오늘도 깨지면 어떡하지, 오늘도 지면 어떡하지, 덜덜덜덜 떨면서 시작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두려움이 용기보다 더 많은 거예요. 그런데 만약 내가 눈을 뜨자마자 막 자기 전부터 사실은 이제 뭐 눈 뜰 때까지 와, 내일장 진짜 기대된다, 내일은 어떻게든 또 한번 먹어봐야지, 어떻게든 이 새끼들 다 조지겠다, 막 싸워서 이기겠다, 막 이런 투지, 막 그런 용기가 있으면은 일단 기세로 먹고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면은 심리적으로 좀 더 확신과 자신감이 더 넘치기 때문에 훨씬 더 그 나만의 매매 기준과 원칙을 더 잘 지키면서 매매를 하실 수가 있어요. 그런데 두려움이 높다 보면은 이게 죽도 밥도 안 될 수가 있어요. 물론 이길 수도 있겠지만 그거는 운이 더 따라서 이겼을 수도 있고 더 이길 수 있는 걸 덜 이겼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용기를 확실히 높여라. 자,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운동선수가 감기에 걸렸을 때 몸을 쉬어주는 시간이 있으면 몸이 낫고 운동을 다시 시작할 수 있겠죠. 진짜 심플합니다. 그죠? 자, 운동선수가 감기가 걸렸거나 아플 때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때도 무리해서 운동합니까? 물론 이제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오히려 운동하면 더 낫더라 이런 사람도 있는데 사람마다 다른데 대부분의 분들은 뭐 예를 들어 팔다리가 부러졌는데 그걸 갖고 막 끌고 가서 운동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더 다치겠죠? 그래서 몸을 쉬어주는 시간이 있으면 결국 운동을 다시 시작을 할 수가 있는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 쉬는 기간 동안 나는 무엇을 하는 건가? 무엇을 하고 있을까? 말 그대로 이미지 트레이딩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심리가 막 흐트러졌던 심리 그리고 두려웠던 심리가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사그라듭니다. 사그라들면서 아, 그때 그 실수들, 내가 뭔가 잘못했던 것들이 머릿속에서 정리가 되기 시작을 하면서 앞으로 나는 이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라는 그런 다짐과 확신을 가질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릴렉스 타임이 정말 중요하고요. 그런 시간과 쉼, 그런 것들이 있으면은 여러분들이 그 다음 훨씬 더 발전된 단계로 들어설 수가 있습니다. 자, 제가 사실은 제가 더 강의가 사실 많아요. 신법 관련 강의는. 네, 오늘은 제가 이 8가지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이 8가지 정도만 여러분들이 보시더라도 아마 큰 도움 되실 것 같고요. 일단 여러분들이 영상을 보다 보면은 아, 나도 여기에 속한다, 뭐 이런 분들이 계실 겁니다. 자, 오늘따라 차트 그림이 눈에 보이지 않을 때 이런 경우가 있어요. 이런 경우 굳이 극복을 한다면 저는 개인적으로 예를 들어 분봉이나 일봉은 좀 더 큰 것들을 보시래요. 예를 들어 일봉 보고 한다든지 또는 이제 분봉 보고 장기 분봉, 예를 들어 뭐 30분봉, 60분봉을 볼 수도 있겠죠. 그러면서 일단 시장의 큰 흐름을 파악을 해야 돼요. 왜냐면 어떤 횡보장에 들어섰을 때는 5분봉, 10분봉, 1분봉 이런 것들이 맨날처럼 막 흔들릴 때가 있어요. 그날따라. 그러면 안 보이겠죠. 그럴 경우에는 장기 분봉을 보고 하셔야 되는데 그래도 안 보여. 너무 무리해서 막 쥐어짜서 매매하지 마세요. 쥐어짜서 매매하잖아요. 그럼 쥐어짜서 털립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나올 때도 조금 쉬어주시는 게 좋고. 자, 매매를 하면 할수록 꼬이고 잘 안 된다. 예를 들어서 내가 월, 화, 수, 목, 금 다 깨졌어요. 그리고 그 다음 주 월요일이 온다? 물론 토요일, 일요일은 쉬었기 때문에 좀 뭐 내가 실수했던 거, 한 주간 내가 잘못했던 것들에 대해서 복귀라든지 또는 이제 한번 돌아보는 시간을 가질 수는 있겠죠. 자, 그런데 그래도 이미 연타 5연패를 해버렸기 때문에 월요일 장도 깨질까봐 두려움으로 일단 잠이
깰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며칠은 더 쉬어주시는 게 좋고, 근데 그냥 막 쉬란 거 아니에요. 제가 말씀드린 거는 일단 쉬면서도 이미지 트레이딩이라든지 또는 차트를 보되 계좌에 돈은 넣지 마세요. 돈 넣지 마시고 그냥 모의 투자를 하신다든지 그렇게 조금 트레이딩에 좀 더 집중을 하시고, 내가 이제 주말 동안 다시 매매 복귀를 해서 이제 느꼈던 그런 감정이나 또는 내가 실수했던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테스트하는 기간을 일주일 정도는 가진 것을 추천드립니다. 너무 그 일주일도 난 못 참겠다 그러면 이틀이나 3일이라도 좀 더 테스트를 하고 실전 매매를 다시 시작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다시 시작을 할 때는 목표값을 생각보다 좀 낮춰서 대응을 하셔서 무조건 일단은 그날은 이겨버리세요. 예를 들어서 내가 한 2, 3일을 좀 쉬었어요. 그러다가 4일 차에 내가 다시 거래를 한다. 그때 그날은 무조건 이겨주고 마감하는 게 좋아요. 심리적으로. 왜냐면 내가 10만 원을 벌더라도 일단은 한 번 들어와서 한 번 수익 났잖아요. 그러면 일단 그날 접는 것을 전 개인적으로 추천드립니다. 왜냐면 일단 내 심리적으로 오늘 이겼다. 일단 연패에 대해서 커트를 해버려야 돼요. 1승이라도 챙겨가면은 사람들이 그 다음부터 이틀, 3일째부터는 좀 더 자신감을 회복을 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누적 수익이 아닌 이거 제가 오타네요. 누적 수익이 아닌 누적 손실이 쌓여갈 때, 이건 수익이 아니라 누적 손실이 쌓여갈 때, 그러니까 계좌가 무슨 말이냐면 계속 마이너스로 내려간 거야. 잠깐의 반등이 있어. 그렇지만 수익 날 때는 뭐 10만 원, 날릴 때는 100만 원씩 날린 거야. 이런 분들은 일단 누적 손실이 많이 쌓여가는 분들이기 때문에 이럴 경우에는 매매를 접는 게 좋습니다. 자, 반복된 실수할 때 이거 4번 있죠, 4번. 이게 이 사람인지라 어쩔 수 없어요. 이거 저도 그렇거든요. 저도 이제 하면 안 된 거 알면서도 예를 들어 이런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어 연속으로 이긴 거야. 예를 들어 내가 한 5번 들어갔는데 다 먹었어요. 그럼 6번째는 까짓거 한번 들어가지 하면서 무작정 나도 모르게 어디서 나온 모르는 그런 용기들 그런 것들로 인해서 헛짓거리 할 때가 있거든요. 그러다 보면은 실수를 할 수가 있어요. 그 한 번의 실수로 인해서 앞전에 수익 5번을 한 방에 날려버리는 경우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어떤 분들이 있냐면 오전 항생매매에서 벌써 한 100만 원 번 거야. 내 일당이 50만 원인데 100만 원 찍은 거예요. 100만 원 수익 냈으면 그날 아침에 접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또 하루 종일 한 11시까지 해서 100만 원 벌었더니 11시 이후에 할 게 없는 거야. 뭐 하지? 이제 맨날 매매하던 분들이니까 뭐 하지 싶어. 그러더니 또 손가락에 마우스가 가고 계속 또 거래를 하고 저녁에 또 나스닥 또 매매하고 막 이런 분도 있거든요. 그러면 오전에 100만 벌었잖아요. 그럼 오후에 또 100만 벌어서 200만 벌면 제일 좋은데, 이상적인 건데 오전에 100만 버는데 오후에 100만 까먹어서 다시 똔똔이가 된다든지, 그러니까 분노의 클릭식으로 막 하면서 결국 더 매매해서 오히려 마이너스를 만들고 만족하고 자버린 분들이 있어요.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오전에 내가 원하는 일당을 채웠다. 그럼 접으셔야 돼. 그것도 하나의 기준으로 잡으시는 게 좋고, 차라리 오후까지 내가 그럼 뭐 하냐? 좀 비싼 점심 사 드세요. 비싼 점심 사 먹고 등산을 갔으든 운동을 하든 그렇게 하고 영화도 보고 띵가띵가 낮잠도 자고 놀아보세요. 그냥 하루 그냥 내가 그냥 자유이다 생각하고 하루를 보낸 것도 여러분들이 수익을 낸 그런 보상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반복된 실수는 사람이기 때문에 할 수밖에 없고요. 이걸 인정을 하되 최대한 안 하려고 노력을 하시면 돼요. 무슨 말 이해되시죠? 자, 그 다음에 두려움이 용기를 앞설 때, 이때도 과감하게 접으셔야 됩니다. 일단 며칠이나 쉬세요. 내가 용기가 두려움보다 높아질 때까지 쉬는 것을 추천드리고요. 그리고 두려움이 높은데 억지로 매매는 하지 마세요. 그냥 모의 투자를 한번 해보세요. 그냥 모의 투자로 해서 이기잖아요. 그것도 심리적으로 극복이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든 이기려고 노력을 한번 해보시고요. 그리고 그때까지는 실전 매매를 안 하신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자, 손실 복구를 위한 조급함이 너무 강할 때 이런 분들이 있어요. 내가 이번 달에 벌써 한 1,000만 원 날렸어. 이제 며칠 안 남았어. 이번 달 말까 며칠 안 남았는데 이 1,000만 원 어떻게든 내가 복구를 해야 돼. 그러다 보면은 오히려 늪에 빠져버려요. 1,000만 원 손실이었던 게 결국 그 달에 2,000만 원 손실로 마감이 돼버리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무리하지 마시고 이런 경우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내가 월 얼마까지 마이너스를 볼 거냐, 마이너스를 내가 얼마까지 볼 건지에 대한 커트라인을 잡으세요. 내가 월 손실 마이너스 500까지만 보면, 예를 들어 내가 이번 달 한 이틀밖에 거래하는데 벌써 마이너스 500이야. 그럼 그 달에 실전 매매 접으세요, 그냥. 그리고 어떤 분들은 마이너스 1,000만까지 내가 그 달에 커버가 가능해. 그런 분들께서도 1,000만 원을 하루 이틀만 찍었다. 그런 경우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과감하게 일단 그 달에 접고 일단 모투로 하세요. 그리고 한 일주일이라도 한번 해보고 다시 또 용기가 앞서고 내가 실수했던 거 다 극복 가능하고 모의 투자했더니 결국 내가 했던 기법이 맞아. 그러면
그때 가서 다시 하십시오. 그때 가서 하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월 마이너스 목표에 대한 리미트를 조금 이제 여러분들이 좀 갖고 매매하시면 훨씬 더 안정적으로 수익을 낼 수가 있어요. 물론 손실 보면 안 되겠지만 손실 볼 수 있잖아요. 그죠? 저도 항상 이걸 감안해서 매매합니다. 그리고 전업 투자 하시는 분들이 있고, 이제 회사 생활이나 사업을 하시면서 이제 매매를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세요. 근데 만약에 이제 전업 투자의 분들일수록 더더욱 이걸 좀 지키시는 것을 좀 추천드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전업 투자보다는 무언가 내가 일을 하면서 매매, 투자하는 것을 저는 좀 개인적으로 추천드려요. 왜냐면 현실적으로 봐봐요. 내가 이제 월급이 있어요. 내가 월급이 한 300만 원이 있어. 또는 한 500만 원이 있어. 자, 그러면 내가 해외 선물을 한번 해보고 싶어요. 그러면 이런 분들은 월급이 크지가 않아. 물론 목돈이 한 10억씩 있으면 모르겠는데 목돈도 그렇게 없어. 이런 분들은 일단은 최대한 작게 시작하신 것을 추천드립니다. 예를 마이크로 종목이라든지 그런 걸로 하되 최대 맥시멈 마이크로 매매 기준 마이너스 300이면은 접으셔야 돼요. 왜냐면 내 월급 이상, 내 월 수입 이상 넘어가는 정도의 투자는 저는 좀 갑자기 저는 말리는 편입니다. 물론 이제 내가 보유 금액이 한 1억 정도 있기 때문에 나 1억까지는 괜찮아. 월급은 요건데 보유 금액이 한 1억이 있어. 그럼 난 1억 정도 날릴 때까지 한번 해볼래요. 그러면 이것도 조금 분산 투자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1억이라고 해서 그 달에 1억 다 투자하지 말고, 일단 아직 내가 초보 수준인 것 같으면 그냥 그 달에 2천만 원만 갖고 매매를 하세요. 2천만 원. 2천만 원씩 예를 들어 날렸어. 그 달에 2천 날렸잖아요. 접고 그 다음 달에 다시 2천 갖고 하고 또 날렸어. 또 접어. 그렇게 하면은 5개월은 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만큼 좀 배울 수가 있는데, 근데 어찌됐건 간에 목돈이 있든 뭘 하든 간에 월 수입이 있는 만큼만 여러분들이 그 달에 리미트를 좀 걸어 두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내가 이제 예를 들어서 마이크로 매매를 하는데 누적 수익이 꾸준히 쌓이고 나만의 매매 기법이 정립이 됐어요. 그때 가서 베이스 종목을 넘어가시던지 또는 마이크로 종목 개수를 더 늘린다든지 그렇게 리스크를 조금 더 높여가시는 건 좋은데, 무작정 아무 계획 없이 그냥 나 1억 있으니까 1억 다 할래. 나스닥 한 5개씩 그냥 바로바로 거래해버리는데, 물론 처음부터 실력 좋으면 괜찮아요. 그런데 제 경험상 처음부터 실력 있는 분들이 거의 없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좀 작게 시작하신 걸 추천드리고, 만약에 전업 투자 하시는 분들께서도 전업 투자 좋죠. 가장 이상적인 거예요. 맨날 천에 이기고 하면 제일 좋죠. 생활비 쓰고 하고 남는 돈으로 저축도 하고 자녀들 맛있는 것도 사고 이러면 제일 좋은데, 전업 투자가 여러분 어떻게 쉽게 보면은 사업이라고 보시면 돼요.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확실한 사업 계획안이라든지 그러한 이제 마케팅 전략, 기획 전략 이런 것들도 있어야 되겠죠. 자, 그런데 마찬가지로 내가 전업 투자를 하기 위해서 나의 리스크 관리라든지 나만의 매매 기법이나 기준이나 이런 게 정리된 상태에서 전업 투자 해도 괜찮다 저는 추천드립니다. 그런데 그것도 안 된 상황이면은 일단 일을 하시면서 배우세요. 배우고 어느 정도 내가 예를 들어 9시부터 6시까지 근무를 해요. 그러면 집에 오면 한 7시예요. 그러면 이래저래 씻고 8시야. 저녁 먹고 하니까 8시야. 그럼 8시부터 12시까지 저녁 매매만 하시더라도 충분하거든요. 여러분들 도대체 얼마 갖고 얼마를 벌지 모르겠지만 예를 들어 하루에 나는 20만 원만 벌고 싶어. 그러면 요 시간대만 하시더라도 충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차라리 낮에 오전에는 그냥 근무를 하시고 저녁에는 이제 매매를 하신 걸 추천드리고, 만약에 나는 애매한 낮 시간대 근무다 이런 분들도 있을 수도 있고 새벽 시간대 일하시는 분도 있고 한데, 어찌됐건 간에 제가 좀 추천드린 것은 내 주 수입이 있는 상태에서 선물 투자를 하셔라. 주식도 마찬가지겠죠. 그렇게 이제 투자를 하신 걸 추천드리고, 전업 투자를 한다? 그럼 여러분들이 진짜 해외선물 고수 됐을 때 전업 투자 하십시오. 그 전까지는 전업 투자 하지 마세요. 그냥 어디 가서 나 전업 투자한다 이런 소리에서 잘 되면 다행인데 안 돼봐요. 되게 비웃음 살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상당히 신중하게 좀 생각을 하고 선택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누적 수익이 최소 3달 이상 나오면은 그때 가서 전업 투자를 고려하시는 것도 좋은데, 누적 수익이 3개월 됐다? 그렇다 하더라도 운으로 벌었다 이러면 안 돼요. 내 기준과 원칙이 있고 그거대로 지켜서 수익이 났더라. 그러면은 전업 투자 하셔도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손절 횟수가 익절 횟수보다 많으면 당연히 안 되겠죠. 이러면은 절대 안 되네요. 기법을 다시 한번 더 수정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주변 환경이 매매를 함에 있어서 집중도를 떨어뜨릴 때 애들 뛰놀고 그냥 소리 지르고 이러는데 거시에서 매매한다. 당연히 안 되겠죠. 또는 이제 술집 운영하시는 분도 계신데 그분은 카운터에서 매매하시더라고요. 제가 이제 몇 분 갔었는데 보니까. 근데 그런 분들 보니까 좀 애매하게 매매하시더라고요. 어떤 분은 이런 분들도 계세요. 저희 이제 회원님들 중에서 노래방 운영하시는 분도 계세요.
노래방에 룸이 많잖아요. 그 중에 룸 하나는 자기 트레이딩 룸이에요. 노래방은 그냥 재미로 이제 운영하시는 분들 계시는데, 진짜 별분 많이 계시거든요. 실제 그런 분들 많이 계세요. 물론 좋아요. 그분은 또 잘하셔. 저희 회원 한 5년 이상 되신 분인데 잘하셔요. 처음에는 좀 못하셨는데. 그냥 진짜 막 하다 스트레스 쌓이면 옆방 가서 노래 보다 오시고 막 그러시더라고. 제 영상 보면 몇 개 영상 있어요. 예전에 제가 한번 탐방했던 영상도 있거든요. 유튜브 제 채널인데, 어쨌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물론 이제 뭐, 그런 환경을 해도 매매에 집중이 되면 오히려 좋을 수는 있는데, 진짜 굳이 환경이 안 되는데, 막 예를 들어서 우리 애가 이제 1살인데 막 울고불고 난리고 막 한데, 뭐 애는 봐야 되고 매매는 해야 되겠고 막 이런 경우가 있거든요. 그럴 때는 그냥 가정에 충실하십시오. 굳이 매매 안 하셔도 돼요. 그냥 차라리 실전 매매를 하기보다는 이제 나만의 기준과 원칙을 좀 더 정립하는 데 좀 더 집중하시는 게 어떨까 좀 생각이 듭니다. 제가 오늘 이 8가지에 대해서 좀 갖고 나왔는데, 사실 더 있어요. 더 하고 싶은 얘기가 많은데 그건 따로 제 유튜브 채널 또는 이제 골든서퍼 아카데미에서 제가 알려드리고, 이번 시간에 여기 8개 정도만 제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이번 시간 거는 이제 특별 강의 이제 5강 마지막 강의였기 때문에 좀 많이 현실적으로 좀 말씀드렸고, 이 선물이든 주식이든 상당히 여러분이 쉽게 보는 경향이 있는데, 일단 처음에 다 그렇게 봐요. 저도 쉽게 보고 이 투자를 좀 시작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열심히 이제 쉽게 봤다가 이제 뒤통수 제대로 당하고 깡통 여러 번 차고 막 그랬었는데, 사람들이 웃긴 게 진짜 뭐 그런 얘기 있죠. 처음 할 때까지는 누구든지 뭐 다 계획은 있다. 그죠? 근데 맞고 나니까 이게 아니거든. 생각보다 좀 아플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제 제가 이제 올해로 이제 18년 이제 내년 19년째 이제 매매를 하거든요. 매매를 하는데 얼마나 많은 경험을 제가 많이 겪어봤겠습니까? 전 금융위기도 극복해봤고, 도이치뱅크부터 상태부터 뭐 별 이상한 사태 진짜 많이 봤거든요. 봤는데 결론은 진짜 선물이든 주식이든 배우고 시작하셔라. 물론 주식이 선물보다 리스크는 낮기 때문에 그냥 대충 하셔도 될 것 같은데, 선물만큼 진짜 트레이딩 기술의 거의 끝판왕이기 때문에 얘는 제대로 배우고 시작하신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패닉 매매하시다 보면은 패닉에 빠지신 분들이 계세요. 패닉이 뭐예요? 죽도 밥도 안 되고 막 빚은 빚대로 있고 막 미치겠는 상황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때 억지로 매매하시는 분도 있어요. 빨리빨리 복구해서 어떻게든 뭐 어쩌게 한번 해보려고. 오히려 그럴수록 늪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패닉에 빠지셨다 그러면은 쉬는 게 투자다. 이것을 여러분들께서 숙지하시고 매매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상 골든서퍼였고요. 좀 더 다양한 영상들 또 청취하고 싶으시다 그럼 저희 골든서퍼 채널이나 골든서퍼 아카데미에 오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이제 이베스트 증권과 함께 좋은 시간 가져봤습니다. 다음번에도 제가 이제 기회가 된다면 또 좋은 컨텐츠들로 여러분들께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상 골든서퍼였습니다. 감사합니다.